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1.229 여객기 참사가 어제로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말로도 아픔을 온전하게 덜 수는 없겠지만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립니다.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부처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와대로 옮긴 후 첫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입니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복귀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불편을 감수해 준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부족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된 힘을 통해 이겨냈고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수출이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초인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총리님 진행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할까요? 아니면? 대통령 뭐 말씀하시 더 제가 먼저 하고 몇 가지 좀 더 할 게 있어서 본격적인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가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의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온갖 가지 일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5,200만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원시적이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 생각하는 사람, 파란 생각하는 사람, 노란 생각하는 사람, 보라 생각하는 사람, 흰 거 생각하는 사람, 까만 거 생각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흰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 파란색 중심의 사회냐, 빨간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를 가끔씩 선거를 통해서 그 구성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다만 주도할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온갖 가지 방식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예를 들면 협친이, 포용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결론은 집권자 또 집권 세력, 대통령 또 여러분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결국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문명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죠.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 또 관료, 정치인 관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군더더기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덤이죠. 모래만 모아놓으면 내가 모래니까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덤이죠.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전에 그 법제처장님 어디 계세요? 내가 뭐 하나 검토해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지금 현행 법률 체계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청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각 부를 통할한다.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어요. 처청은 처청은 거기에 당연히 못 소속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법률을 보니까 법제처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대통령은 국무총리도 지휘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처청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있더라고요. 총리에 관한 규정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 부처는 지금 다 참석하고 또 그 외 위원회들도 참석을 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죠. 전에 제가 지시사항으로 청도 참석하라고 했었는데 저번에 그렇게 했지 않았던가요? 흐지부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청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다 안 왔죠. 그리고 실제로 부에서 청을 실질적으로 관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은 따로 놀아요. 법무부는 좀 어차피 워낙 한 몸이라서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 보면 청들이 거의 따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국무회의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명확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따 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다 이어서 하긴 할 텐데 결국 지휘 문제도 걸려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업무 보고 이제 마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누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하자고 했죠. 지금 한 100, 남아있는 게 한 100개 넘겠죠? 그래 분들 그렇게. 거기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업무 보고가 대체적으로 끝난 상태인데 제가 한 6개월쯤 후에는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6개월 후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초기여서 좀 방향을 명확하게 신속하게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이 첫 번째 업무 보고는 그냥 뭐 하고 있지? 또 업무는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테스트로 좀 물어본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다음 6개월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각 부처 보고를 부처에서도 한번 따로 할 거죠. 그거 하시고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산하 조직들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6개월 후에는 제가 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 이번 업무 보고, 다음 업무 보고에 좀 이렇게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그 6개월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권 1년이 되겠죠. 그 6개월 사이에 성과, 뭐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거, 일상적인 건 좀 빼고, 중요한 성과, 그 다음에 그때에 계류된 주요 현안, 중요한 일, 또는 뭐 갈등이 심한 일, 잘 진행 안 되는 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일, 이런 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시정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올해 작년 뭐 이렇게 지적된 거, 아니면 민원으로 지적된 거, 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면 뭐 집단 소유든 어쨌든 이렇게 문제로 지적된 거에 대해서 특히 국회, 감사 이런 데서 지적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상급단체에 지적된 거. 이거는 그 지적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서 처리 안 함. 종결. 이유하고 만약에 처리해야 될 일이면 처리 진행 상황. 얼마큼 됐다. 또 앞으로 얼마 있으면 끝날 것 같다.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안별로. 그러면 그거를 우리 총리께서 한번 쭉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저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만 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 우리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기관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기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생각. 저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통폐합 포함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을 하고 그거를 이건 어디서 맡았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나요? 만약에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면 주체가? 기재부에서? 아, 그래요?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기본계획을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네. 그러나 그것도 개혁 방안 검토할 때 내용이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재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하나만 좀 지방으로 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원래 공공기관 이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뭐 이런 게 주요 이전 목적인데 실제로 거기에 맞게 하고 있나? 그냥 통상적인 업무는 뭐 하겠죠. 근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이번 업무 보고 받으실 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으로 옮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누가 얘기해 주셔서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해 주셨어요 저한테.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다. 근데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체 뭔 도움이 되냐? 그 주말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관련된 뭐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좀 들어왔냐? 그건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내준 아이디어가 우리 저기 정책실장이 그 얘기해줬군요. 예를 들면 그 운용 자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가 보면 다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이 되죠. 그 정책실장이 낸 아이디어인데 복지부에서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부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리를 다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앞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연금공단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그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같았어요. 정치시장님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좀 그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 가까이 간다는 것도 사실 표현이 부적절하죠. 우리는 원래 국민 속에 있는 조직이죠. 국민 그 자체죠, 사실은.
국민의 도구. 그런데 따로 놀아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잘 안 가르쳐줘요, 이상하게. 예산 공개도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다 예산 공개하고 있죠? 네. 세분회까지. 뭐든지 알려줘야지.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왜 주인한테 숨깁니까? 그게 이제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복지부동 게으름의 원인이기도 하죠. 최대한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주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관련 단체 수혜자,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 많이 접근하고 논의하고 들어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그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느냐, 통치나 아니면 정책의 대상으로 격화하느냐, 다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죠. 뭐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저는 사실 저한테 오는 메시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밤늦게까지 읽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어디 뭐 댓글도 좀 보고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주 정말 잘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댓글 선점해가지고 메뉴에다 해놓고 그 거짓말 써놓고 막 좋아요 눌러가지고 조작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는 요거는 이따 우리 총리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전에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기 행안부 네, 예, 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예. 어쨌든 있습니다. 성과를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성숙 장관님은 종전 직장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대표적인 포털이니까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매크로로 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대충 기술적으로 좀 체크 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 IP 체크하면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예전에 체크해 보면 특정한 집단이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벌어집니다. 그 업무방해 아니에요. 댓글에 이제 그 프로필을 연결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댓글을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리스트도 보여주고 이런 개선들을 계속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조작이 너무 심해요. 하여튼 그것도 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순위 조작하고 이런 거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요. 그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법제처에서 저한테 이 수사에 관련된 지시, 업무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서 주신 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아니면 해도 된다. 그런 거였던가요? 행정부하고 그 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그 대통령의 지휘에서 국가적인 그리고 전 사회적인 네. 이슈 등에 대해서 그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네. 지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그거를 점검을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거기에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그런 거죠.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아예 있고, 예를 들면 뭐 사법부, 뭐 선관위, 뭐 이렇처럼 아예 딱 정해진 곳이 있고,
또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처벌해라, 뭐 기소해라 말아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이때까지 해왔고 예,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법 경찰이나 검찰의 기능이 조금 사법적인 그렇죠.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예, 자율권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 이런 건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에게만 해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제한이 없다면 해도 되는 거지 원래는 검사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그 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만 한다. 라운 외에는 지휘 일반적 지휘는 다 가능하고. 그런데 행안부는 지금 경찰에 대한 지휘가 치안에 관한 게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법 체계상에 약간 문제던데 지금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일단 수사는 당연히 없어 보이고 네. 그러면 개별 경찰에 사건에 대한 대한 치안에 대한 업무도 지휘가 사항이 안 돼요. 치안에 대해서는 지휘 가능합니다. 치안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그게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관해서 지휘할 수 없다라고. 그건 명확하게 있고. 예, 명확. 그럼 국수본부장은 경찰인데 경찰청장이 소속이긴 하지만 네. 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떼라라는 네, 네. 취지인데 그럼 국수본부장의 수사는 누가 지휘합니까? 그 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그냥 일반 지휘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자체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필요하면 입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부처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한다. 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처청 중에서 부장관은 청장과의 관계에서는 약간씩 독립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이 외청이라서 외청이라서. 업무가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찰 업무 중에 치안 업무는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직무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부 조직법상 그럼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또 애매해요. 그럼 명확하게 해야지. 예, 맞습니다. 정부 조직법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뭐 직권남용죄를 너무 막 남발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현실이니까 도대체 지휘를 그러면 누구한테 받냐? 국수본부장 한번 되면은 수사는 아무의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법무부 검찰도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처분에 대한 지휘는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뭔가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뭐든지 권한 행사에 관해서 애매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하고 법무부 관계처럼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일단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될지도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가면 규정이 애매하면 이게 그 점을 악용하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너무 진행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청와대에서의 첫 회의고 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그 국정을 정상화하는 상징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청산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들으면 내란 청산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내달라.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통합해달라 하는 말씀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제가 맡고 있는 부분만 해도 공직사회와 관련한 헌법 존중 TF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 등등을 가급적 조속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권력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하고 검찰이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의 동해서해 사건 관련한 고발을 국정원에서 취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들로 보면은 당사자들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고 남북관계도 길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 감찰권의 남용이라든가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못이 이루어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은 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또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유착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 개인들에게 갖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사실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 정치, 종교 유착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에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또 차제에 대선에 관련됐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신천지도 같이 이 특검의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매우 이건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또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정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것이 혹여 잘 안 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저는 뭐 통일교가 됐건 신천지가 됐든 더 이상 이 정교 유착을 하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뭐 권력에 손을 뻗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린 말씀이 다 법무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사실 이 국민들의 아주 갈망이 경제와 민심 통합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갈망이 있는 거를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로 가려면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빨리 넘기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보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기관, 또 정교유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법무부는 뭐 그 국정원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게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서 최초 그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삭제 안 되고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미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 삭제됐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 고발을 하는 바람에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수사를 압수수색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그 갖고 있는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 갖고 사건을 왜곡했다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의혹을 받는 그런 사건들 또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는 또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강한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러한 과거 검찰의 오남용 그 결과로 있었던 폐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건은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고 고발을 취소했다던데 어젠가 그저께. 하여튼 그 점을 잘 좀 살펴서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제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사실 저 오래전에 얘기도 한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그 경찰이나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 준비도 안 하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용도 좀 알아보자고.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사실 뭐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게 좀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특별수사본부를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 만들든지 아니 따로따로 하든지 한번 대통령님 3대 특검이 종료가 돼서요. 미진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수본으로 수사 관련 자료가 다 넘어왔고요. 각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에 근거한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을 세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정교 불 통일교하고 특별히 따로 그러니까 정교 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서 하다가 뭐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하고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해서 팀은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닌가요? 네, 법무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약간 정교유착 부분은 이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어떻든 뭐 경찰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합동사원부를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처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업무 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에 대한 추진 계획 및 공공기관별 업무 보고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계기로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은 총 182건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리실에서 이행 상황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경제질서 확립, 공공기관 혁신, 전략적 ODA 강화, 기술 탈취 근절 등이 있습니다.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외화 반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AI 집회 판독 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관세청에서 출구편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 검사 체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해 철도 공기업 운영 통합, LH 개혁 방안 발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략적 ODA는 물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제반 대책들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제재 강화를 지시하셨고 이에 대해 중기부에서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급 도입을 위해 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분야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필수 의료 정상화, 관광 활성화, 노동 권익 보호, 국민 주거 안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필수 의료 정상화와 관련하여 의료사고 제도 개선을 지시하셨고 복지부에서 형사부담 완화 및 배상보험 확대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님 주재로 격상하고 바가지 요금 및 불칠전 개선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산재 인정 기준 및 절차 개선을 지시하셨고 노동부에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의 회소 경향을 분석하여 산재 인정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지와 평형 개선과 함께 특히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 보상 실질화를 위해 예비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와 선구제 후 구상, 최소 지원금 등 대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분야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지방 주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주권 강화와 관련하여 광역 시도 행정 통합 지원을 지시하셨고 행안부에서 충남 대전 통합과 관련하여 연내 중앙부처 특례를 발굴하고 내년 2월까지 통합법 제정, 7월 1일자로 통합시 출범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속 추진 필요 사항입니다. 업무 보고 계기로 시달된 지시사항은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모두 내년 6월까지 이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화 불법 반출 방지, 기술 탈취 제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속 추진 등 한 달 내 이행이 필요한 117건은 소관부처 책임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리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계기로 시달된 지시사항은 향후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시급한 과제 또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지연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등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별 업무보고 상세 이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총 331개로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며 주거, 에너지, 교육 등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본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와 국민들께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성과, 한계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 공공기관별 상세 이행 계획을 취합 정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은 29건의 이행 계획과 공공기관별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 등 총 4,27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시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토록 하고 주요 중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해남 태양광 착공 등 공공주도 태양광을 확대하고 해외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대미 투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과 수출 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연금공단의 연금개혁 추진단과 연금개혁 지원 TF를 설치하여 집권 2년차 연금개혁 본격 논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3대 고부가 관광시장을 육성하고 권역별 콘텐츠 등 K컬처와 연계한 외래 관광객 집중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 공공 서비스 관련하여 소규모 현장 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 전환형 PF 보증 출시 등 주거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통령님께서 누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별도 업무 보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예정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공기관별 업무 보고 시에 상세 이행 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부처장관 책임하에 개선을 요구하고 보완 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리실에서도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계기로
종합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운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공공기관 업무 보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어보고 차기 업무 보고 시 보다 포괄적이고 효능감 있는 공공기관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게 정부 예산이 지금 740조 정도인데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게 947조니까 정부 예산보다 한 200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나눠져 있고 지휘감독 체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정말 대책 없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기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공직사회는 지휘 책임이 중요한데 각 부처청의 그 소속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각 부처청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각 산하기관들을 이렇게 직접 한번 보고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그 부처청이 다 책임을 지고 저는 부처청만 관할을 지휘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너무 이게 따로 놀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청에서도 이게 본인의 중요한 업무 소관이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각 그 소속 산하기관들 또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그 관리하는 인력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담당도 있고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지금처럼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은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6개월 후에 한번 다시 잘 챙겨볼 테고 그건 총리실에서요. 그거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니까 좀 평소에 좀 관리를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주기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KGX 범정부 추진단 운영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 대전환 KGX 범정부 추진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 대전환에 있어서 이 녹색 대전환, 그린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KGX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관 다 모여서 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은 이미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마련하였고 11월, 12월에는 산업계와 릴레이를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5년도 저희들은 그 NDC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성을 넘어서서 GX 대전환을 통한 진짜 미래 사회에 대한민국이 주도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국가사회 전 부분에 있어서 녹색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리드까지 또 통체적으로 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햇빛 소득 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해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 기술 혁신, 그린 혁신, 그리고 원료 전환, 그리고 청정 전력 등 설비 공정 분야를 포함한 또 대전환을 이룩하고 그리고 산업의 탈산소를 위한 수요 전환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차, 수소차 대전환은 물론이고 대형차의 어떤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는 그 열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문제라든지 단열, 그다음 외장까지 포함하는 부분, 그리고 히터 펌프를 대폭 보급해서 수송 건물 분야의 탄소 전환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그
해서는 안 됩니다. 총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인력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분야에서도 10년간 대규모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도 녹색금융, 전환금융, 투자펀드 등 투자를 대폭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프라도 해상풍력 인프라, 전력망 등 KGX 추진을 위한 대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이걸 산업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금년에 7천억 불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 탄소 대전환이 수출의 주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단 운영 방향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 부처, 관련 부처가 표해 보시는 것처럼 청단위, 그다음에 처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의체도 대안 상의를 중심으로 해서 전 민간 협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또 누구나 원한다면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작업반도 마련해서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계 간담회 정도 지속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KGX 기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죠. 없나 본데요? 너무 잘 보고 가셔가지고 다른 분이 이의를 제기할 정도의 여백을 남겨주고 가시죠.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국정과제 2025년 추진 상황 및 2026년 추진 계획을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 사항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에 대해 조정 보완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한 이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이행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115건의 신속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집중 관리해서 106건을 완료하였고,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를 매 격주 단위로 운영하면서 또 국정 입법 상황실을 통해서 입법 추진 상황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23대 국정과제 하에 564개 실천과제 약 89%는 정상 추진 중인데 11%는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과제 법령은 현재까지 총 132건이 재개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정부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이행하였고, 관세 협상 타결과 수출 7천억 불 달성,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등 경제 전반의 성과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동, 안전, 복지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하에 에이펙 성공 등 외교적 성과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일부 과제는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원 과제는 행정적 요인, 리스크 장애 과제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과제는 내년 1분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관리하고, 리스크 장애 과제는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조정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6개월이 국정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내년은 국민들께서 성과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 성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과제를 조기 수립하여 1월부터 즉시 이행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19건 세부 과제는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성과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께 주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계획입니다.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독자 AA 역량 확보와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균형 성장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포용, 금융 등 민생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 안전과 노동권 보장의 제도에 주력하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 개혁과 한반도 평화 공존 준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관리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온 오프라인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와 협업하여 입법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연 장애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그 하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나 관행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소위 고치잖아요. 고쳐 나가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개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개혁에 관해서는 좀 이런 일반적 원칙을 좀 견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기존에 있던 잘못된 걸 그냥 시정하는 시정 행위로 끝내지 말자. 가급적 제도화하자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도화하되 그걸 뭐 지침이나 뭐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새로운 시스템 제도가 좀 지속될 수 있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도의 제도화? 그러니까 가급적 입법으로, 가급적 시행령으로, 가급적 규칙으로, 가급적 지침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최대한 쉽게 후퇴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정리를 잘 해주셔서 국정과제 추진 계획의 중점 방향을 속도, 성과, 소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도 중요하죠. 이게 지금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흐지부지 지지부진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시간을 하루처럼 하루를 한 달처럼 이렇게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속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짧은데 짧은 시간에 가급적 하나로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를 속도전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하들지 모르겠는데 속도를 중심을 둔 건 잘하신 것 같고요. 많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뭐하냐. 결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있어야 된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 성과로 증명하자. 다 좋은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민과 또는 다른 영역과 소통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니까 이 세 가지는 아주 잘 뽑은 것 같은데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뭐 소통에 들어있기도 한데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알려야 됩니다. 이게 저는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그 후에도 계속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행정 서비스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앞설 거예요. 어떤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나름 국정이 민주화되면서 또 행정이 민주화되면서 벌어진 일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행정 서비스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행정 서비스가 정말로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체감을 잘 못해요. 체감을. 그래서 일단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결과였더라도 국민들이 더 만족하고 하면 이게 국민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행정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행정은 아닙니다. 그건 자선사업가들이 하는 지침일 수는 있어도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왼손이 하는 일을 요란하게 오른손한테 알려서 오른손까지 같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해요. 만족도도 올라가고 국민 행복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홍보가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위협 요인이 있죠. 이제 왜곡 조작 뭐 이런 없는 사실 지어내 가지고 음해 폄훼하고
위기 조장하고 그런 걸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니까 뭐 한탄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니까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정책의 수혜자에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게 느끼게 하지 말고 주체로 느끼게. 똑같은 일을 해도 들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말이 쉽지 행동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데가 어디죠? 문화부인가요? 네. 여기서 각 부처청에 홍보 시스템, 홍보 실태, 성과, 과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를 받든지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점은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고 이게 좀 전체 공보 역량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 대통령실의 홍보실 수석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고요. 그거를 일정 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그거 자꾸 혼내면 별로 안 좋으니까 잘하는데 상 주고 이런 거 좀 합시다. 뭐 휴가도 좀 보내주고 요새 포상하기 행정 잘하면 포상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현금도 좀 주고 휴가비도 좀 주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 시스템을 한번 잘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좀 그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일종의 뭐 경진대회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거를 훨씬 더 강화해서 네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근데 하고 있던 거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뭘 잘하실 테니까. 네. 전 됐습니다. 하고 있는 걸 홍보를 더 하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저 얘기 안 해도.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부처 보고를 마치고 의안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안심의 하기 전에 제가 하나 권고 삼아 각 부처청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물론 이제 평소에 그 업무 협조 협의들을 잘 하고 계시긴 할 텐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각 자기 부처청의 그 기능을 넘어서는 역할을 넘어서는 다른 부처청과 관계된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매우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칸막이인데 이 칸막이를 정말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처하고 관계되면 잘 협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이상해 그죠? 무슨 자기 개인 일도 아닌데. 근데 그런 풍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좀 최소화하고 칸막이도 최대한 낮추고 일상적인 협의 조정도 잘 하시되 또 잘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이 국무회의 때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의제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어차피 계속 공개할 거니까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의제인데 다른 부처청에 관계된 거 또는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 드릴 거 이런 게 있으시면 요 공간을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국민들 관심도도 높고 뭐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정 시청자도 좀 생겼다고 그래요. 국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딱딱하거나 뭐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일, 관심 가지셔야 될 일, 또 다 부처청들과 협의해야 될 일들을 좀 얘기를 간단히 하면 좋겠습니다. 좀 미리 국무조정실이 그 현안들이 있으면 좀 받든지 해가지고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방도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다 하나 빼먹. 제가 무지개 얘기하고 포용 화합 얘기했더니 그러면 잡탕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는 아까 빼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이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다른 색깔들을 막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무지개 색깔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각자의 특색들을 다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 모두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
또 우리가 해야 될 원리와 원칙, 가치 이걸 잃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어디라 뭐라더라?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시약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중간쯤 그런 억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주류적 입장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은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순서는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